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1월 12일 현재 시간 오전 6시 20분입니다. 어제 제가 고향 갔다가 너무 늦게 들어와 가지고요. 집사람하고 같이 내려왔는데요. 밤늦게 방송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. 이 주식하는 거를 대부분의 집에서 별로 안 좋아하죠. 그래서 너무 늦게 온 것도 있고, 그래서 영상을 못 올렸고요. 근데 어제 제가 올린 영상 댓글에 아직 안 돌아오셨을까요? 라고 글이 보여서 제가 어, 어제 상황에 대한 어떤 그 결과는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침 일찍 부랴부랴 지금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. 어제 하루 종일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요. 폰으로 가끔 보긴 했지만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잘 모르겠습니다. 모르겠고 간략하게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어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. 미증시가 하락을 멈췄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. 그다음 그 해외 증시 차트로 봤을 때 나스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. 제가 그 어제 말고 그 전날 방송할 때 일단 줄을 하나 껐었습니다. 줄 긋고 요 정도 선은 지지를 받을 것 같다. 이 지지선이 탄탄해 보이기 때문에 여기 정도는 지지를 받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 그 어저께 밤에 실제로 좀 상당히 위험한 분위기로 갔었어요. 갔는데 다시 들어올려가지고 요선 위로 딱 끌어올려놓고 끝났었고, 그다음 어제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침이죠. 오늘 아침 5시 때 마감되는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왔습니다. 나스닥 지수가 1.4% 정도 상승하면서 끝이 났습니다. 그래서 이 그림으로 봤을 때 1차적인 하락은 여기서 어느 정도 지지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여기서 지금 반등이 나왔는데 이제 대충 이렇게 나오면 여기 제가 꺼놓은 줄 요 정도 선 정도까지는 반등 목표로 볼 수는 있을 겁니다. 있는데 문제는 금리 인상이라는 게 해결된 게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추세가 바뀌어갖고 상승적으로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. 저는. 근데 그렇지만 1차적으로 너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다.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올라간다고 장담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다시 또 여기를 깨고 내려간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이 금리 인상 우려감에 대한 재료가 이미 반영이 다 됐기 때문에 그 재료로 다시 끌어내리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대충 지수는 이 정도 선에서 무난하게 방어됐다는 선에서 만족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다음 국내 증시는 코스닥이 어제 많이 빠져버렸습니다. 이 부분은 뭐 국내 투자자들의 어떤 그 불안감 이런 거로 작용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오늘 장에 충분히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.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거 보시면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만 봤을 때 삼성전자에 외국인 들어오는 모습을 보시면 지금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위로 올라가면 지수는 웬만하면 올라간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. 그러니까 거래소 지수는 거의 안 빠지고 있다는 게 그걸 반증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그 지수가 반등하게 되면 이제 제가 가진 종목을 말씀드리자면 지수가 반등하게 되면 그 정치 테마주는 조금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좀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어, 제가 가진 종목이 월 그 안랩을 한쪽 계좌에 그 올인했었고요. 그다음 그 2번 계좌는 휴마시스가 5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 닉네트하고 선의전자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근데 어제 제가 선의전자는 정리를 했고요. 이게 그 플러스 한 20 몇 프로 해가지고 수익이 그 거의 한 30% 가까이 났었는데 어제 마이너스 15%대로 빠져가지고 그 한 4만 원 정도 플러스 수익으로 그 정리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거의 본전 약간 남기고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?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팔고 나서 매크스라는 종목으로 바꿨습니다. 어제. 그게 어디냐면 이거 아침 일찍 짧게 해야 되는데. 그러니까 여기 그 선의전자 가지고 있던 거를 정리를 하고 그다음 매크스라는 종목으로 갈아탔습니다. 이렇게 했던 이유는 휴마시스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. 링네트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. 이렇게 했던 이유는 안철수 관련주 중에 제가 그 어제 말고 그 전날 방송할 때 윤석열 관련주가 지금 막 던지는 정책을 던지기 때문에 안 후보님 쪽으로 약간의 그 악재가 작용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내려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내려와 버렸어요. 이 정도까지 내려올 줄은 몰랐는데 하여튼 그 하락을 했고 그때 말씀드릴 때 제가 안철수 관련주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가 최대한 줄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락할 때는 종목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
그 방어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. 제가 보니까. 그래서 좀 아니다 싶은 종목은 정리하고 확실하게 안철수 관련주인 쪽으로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이 1번 계좌에 가지고 있던 종목 뭐 링네트하고 다물 멀티미디어 다 던져버리고 안철수 관련주 원조격인 안랩으로 그 몰입을 집중해갖고 한 종목을 지금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. 마찬가지로 어제 선의전자 흐름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. 지금 생각보다 많이 빠져버렸죠. 그래서 15% 정도 빠졌을 때 정리했습니다. 이 종목을. 왜 그렇게 했냐면 선의전자는 그 엄밀히 말하면 안철수 관련주라고 보기가 좀 힘들다는 그게 아킬레스건이었거든요. 대다수의 사람들이 안철수 관련주 하면 선의전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얘가 빠르게 올라가는데 알고 보면 이 옛날에 선의전자 사회이사가 후보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해서 옛날 안철수 관련주인데 지금 그분이 아마 퇴사하셨을 겁니다.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안철수 관련주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게 연결이 됩니다. 사람들이 그냥 안철수 관련주 하면 선의전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가 대장격으로 올라갔는데 이 부분이 흔들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또 이 부분이 찜찜하니까 이걸 갖고 가기 좀 부담스러워서 얘는 정리했습니다. 링네트 같은 경우는 부인이신 김미경 교수가 옛날에 사회이사로 직접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사회이사가 아니지만 김미경 교수하고 관계되는 종목이니까 이건 아니라고 말하기 좀 어렵다.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은 그냥 가져가는 거고요. 안내본 안철수 후보 직접 그 창업한 회사니까 그리고 그 감춰진 그 재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산 재평가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빠져봐야 얘는 뭐 10만 원대는 꼭 지킬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그냥 여기다 집중을 하는 겁니다. 근데 그 외 나머지는 대체로 좀 어, 그 그냥 기분에 올라가는 그런 게 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다 지금 뒤로 밀리고 있죠. 다물 멀티미디어는 제가 그 팔아버렸는데 엄청나게 많이 빠져버리죠. 그러니까 확실하게 맞는 쪽으로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. 까미미시도 어느 정도 좀 맞는 것 같습니다. 덜 빠지는 거 보니까 이런 종목은 오히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픈베이스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안랩 제품을 판매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도 좀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얘를 자꾸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어요. 뭐 이런 종목들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안랩이나 링네트 이런 종목이 가장 확실한 종목으로 잡고 있고 매크스를 잡은 이유는 매크스가 안철수 관련주라는 게시판 글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. 나오는데 그걸 꼭 봐서 그런 게 아니고 반도체 관련주가 좋으니까요. 삼성전자가 좋으니까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좋다고 보고 저는 이전에 시그네틱스를 좋아했는데 이 종목도 여전히 괜찮아 보입니다. 근데 매크스가 최근에 올라오는 힘이 강해 보이기 때문에 반도체이면서 안철수 관련주 이렇게 묶어가지고 얘를 선의전자 대신으로 바꿨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대충 그렇게 해서 정리했고요. 장고 안 보여드렸죠. 손실 날 때도 제가 보여드리기 때문에 굳이 제가 방송하는 이유는 어, 수익 나는 날만 방송하느냐 이렇게 하실까봐 또 손실 난 거를 이렇게 손실 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요. 그 안철수 관련주 빠져갖고 629만 원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거의 한, 한 60만 원 정도인가? 한 50 몇만 원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서 손실 났고, 그 다음 2번 계좌에 선의전자 마이너스 15% 손실 났었죠. 그러니까 물론 벌었던 걸 까먹었지만 결과적으로 한 15만 원, 한 20만 원 가까이 났죠. 링네트 또한 링네트가 제가 얼마 정도 빠졌더라. 얘가 한 10만 원 정도 빠졌죠. 그리고 휴마시스가 조금 빠졌습니다. 빠져갖고 아직까지 수익권이긴 하지만 얘가 한 3, 4% 빠지면서 얘가 비중이 높다 보니까 합쳐서 여기 한 50만 원 해가지고 대충 어 이쪽에 50, 이쪽에 한 60 정도.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50, 여기 마이너스 60 정도에서 109만 원 마이너스 났습니다. 그래서 1월 달에 그 잘 벌어놨던 순식간에 벌어놨던 그 돈이 또 허무하게 날아갔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보여드린 이유는 혹시나 제 이야기 듣고 안철수 관련주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서 제 이야기를 듣고 따라하는 뜻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. 제가 항상 방송할 때 말씀드리는 게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. 제가 하는 건 참고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수익이 좀 많이 났기 때문에 혹시나 제가 하는 걸 보고 따라 하시려고 뒤늦게 들어오시는 분이 있다면 손실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 본인이 판단해 갖고 잘 대처를 하셔야 돼요.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현재 제가 하고 있는 그 부분을 그대로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전해드리는 것까지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고 그 외 나머지는 본인이 직접 해결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현재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벌었던 거 반 이상 날렸습니다. 지금 하루 만에. 근데
그럼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부분인데요. 일단 그 최근에 나오는 이슈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. 분위기가 뭐가 안 좋냐면 윤석열 후보가 지금 그 여성가족부 폐지, 그다음 병사 월급 200만 원 해갖고 2030을 노리는 막 던지는 공약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그 애기 키우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인가 막 돈 준다는 거고 해서 돈 주는 거를 그 이재명 후보에 능가할 정도로 막 뿌리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고요. 물론 윤석열 후보 머릿속에 나와서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이슈가 터진 거에다가 멸공 해갖고 안보 이슈가 터지는데요. 이 안보 이슈가 터지면 과거 경험으로 안보 이슈가 터지면 진보 보수가 극렬하게 대립하는 양상이 나오게 됩니다.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안철수 후보의 입지가 약해진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중도가 추구하는 그거는 그 보수처럼 북한하고 한번 붙자. 윤석열 후보가 지금 선대적 타격까지 나왔습니다. 이거 엄청나게 위험한 발언인데 선대적 타격까지 발언 나갖고 멸공 이렇게 치고 나가는 이 부분에 중도는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. 근데 진보에서 말하듯이 남북 그 화합해가지고 미국 무시하고 그냥 남북 통일하자. 이것도 우리가 동의를 못한다는 얘기. 중도는 합리적인 남북 관계 이게 중도기 때문에 극렬하게 안보 논쟁으로 둘이서 붙게 되면 중도가 설 자리가 별로 없어집니다.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안보 논쟁이 지금 당분간 가속될 것 같아요. 지난밤에 또 진명여고 학생이 위문 편지 사건도 터진 것 같고 공군조종사 또 사망하시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고 윤석열 후보의 선제 타격론도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논쟁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당분간 안 후보님의 입지가 좀 약해질 수는 있는데 제가 팔지 않는 것은 제가 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그 유권자들의 생각은 과거처럼 그렇게 한쪽으로 매몰되지는 않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깨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저런 그 행동들은 우선은 그 막 판을 흔들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읽어주는 논거 보고 읽으면서 저런 식으로 막 던지는 저런 부분들은 나중에 대선 토론으로 갔을 때 치명적인 도구로 돌아온다. 왜냐하면 어,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누군가 질문했을 때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거. 그다음 병사 200만 원 월급 준다 했을 때 그러면 그 중위 월급하고 같은 수준인데 그럼 중위 월급은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으로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대답할 수가 없다는 거.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. 밀공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전두환 시대로 돌아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이 앞으로 갔을 때 윤석열 후보에게 오히려 독이 되어 갖고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이 거의 분열이 돼 가지고 안철수 후보 쪽으로 표가 몰려올 것 같다는 걸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설령 이번 대선에서 안철수 관련주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지금은 수익이 나 있는 상태니까요. 수익 나 있는 상태니까 벌었는 거 다 날리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가겠다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고 설령 손실이 나더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윤석열이나 이재명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어떤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고 봅니다. 그래서 윤석열 관련주 보면 막 던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오는 조짐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런 흐름이 다시 바뀌게 됐을 때 특히나 2030 최근 여론조사에서 안 후보님이 윤석열 후보를 역전시켰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막 던지는 공약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는 공약이다. 단지 지금 그 지난밤에 진명여고 위문 편지가 또 이슈가 젠더 갈등으로 또 유발이 되는 것 같고요. 이런 그럼 안보 이슈 윤석열이 또 선제 타격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보수가 결집하는 현상이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.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윤석열 후보 쪽으로 그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다. 이런 관점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힘든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렇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종목들은 그냥 알짜배기만 지금 다 버티고 있기 때문에 링네트, 매커스, 그다음에 안랩 이런 종목들은 안철수 관련주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져갈 거고요. 그다음 이제 그 또 하나 가지고 있는 이 휴마시스인데요. 이 종목에 약간 기대를 하면서 버텨볼 생각입니다.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어제 방송 못한 부분을 또 길게 말하게 되는데요. 장 시작 전에 오히려 혼란을 드릴까 봐 염려스럽긴 하지만 어제 결과가 이랬다. 어제 마이너스 109만 원 났다는 거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오늘 방송은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정상적인 원래 하던 시간대에 다시 방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시간에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마치겠습니다.